1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1번님의 에너지는 행동과 결단, 실행력 이런 것과 관련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행동하기 위해서 미래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다던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을 확장하는 단계이고 목표를 세우고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내면 안에는 과연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과 어려움이 예견되다 보니까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막연한 불안감과 예측되는 불길한 징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긴장감, 답답함이 매우 커 보여요. 또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정말 많이 고심하느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압박감이 크다 보니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드 9번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을 때 컵 5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좀 많이 허약해진,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번님들이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있거나 부딪혔던 일이 있거나 감정으로 상실감과 낙담을 느꼈던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딱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부족하다. 이거는 조금 아쉽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행보를 곱씹느라 이런 소드 9번에 많은 생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의 무언가에 발목이 잡혀서 그 행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1번님들이 겪게 될 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운명은 매달린 남자. 매달린 남자는 뱃속의 태아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1번님은 미래와 꿈, 목표를 위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시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충분히 자라나고 단단해질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려보고 이런저런 대비와 대안을 준비해보고 또 충분히 고민도 해보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이런저런 어떤 고민들을 해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1번님도 일단 행동을 보류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은 생각을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내가 주로 보였던 반응과 행동, 생각들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느꼈고 행동했는지, 평소와 남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 한번 평소와 다른 생각들을 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탐구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것 같다. 나를 넓혀가는 시간들, 나를 객관화시키는 생각들을 통해서 나만의 관점, 믿음, 신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나를 좀 더 성찰해 보니, 좀 더 고심해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신념을 좀 갈아 끼우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은둔자가 또 등장했죠. 뭔가 돛닦는 인물, 수행하는 인물, 두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은둔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랜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랜턴은 1번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바램, 진심, 내 마음 깊은 속에 있었던 진실들을 뜻하거든요. 외부의 조건, 영향, 환경, 관계, 직업,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만 보이는 나의 진짜 알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번님은 매달린 남자의 과정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드디어 찾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거, 가야 할 방향이 모호하게 느껴졌던 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했던 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게 맞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반복되는 감정이나 어떤 반복되는 상황에 벗어나지 못했던 거. 이렇게 삶이든 일이든 관계든 모호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펼쳐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했습니다. 아, 신기하게도 다 메이저 카드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결정적인 사건, 아주 큰 사건을 의미해요. 마이너는 우리 일상들을 표현한 카드이고요. 메이저는 우리 삶에서 거대한 사건들, 정말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 1번님은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에 서 있는 거고 또 마침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삶의 일부분, 한 조각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항상 같은 감정, 같은 생각, 같은 환경, 같은 어려움 등등 이런 흐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궤도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매달린 남자에서 얻게 된 새로운 동력을 통해 새로운 장소, 환경, 작업, 직업, 관계의 시작이 열리거나 이전에는 이 길이 맞나 싶었던 것에서 방향성과 현실이 함께 굴러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었던 것이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의미 없이 버티기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원하던 방향의 기회가 들어오거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로 전환할 수 있겠죠. 관계로 보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들, 또 애매한 관계들, 이게 맞나 생각이 들었던 관계들, 그런 관계들에 벗어나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거나 또는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사람들, 정말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나 방향성으로 보면요.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삶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겠다. 드디어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나 다시 활약할 수 있구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벗어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무엇을 얻을까요? 감정, 새로운 감정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의무감이나 생존이 아니라 기쁨이 담긴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재밌어서 멈출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 어떤 열정의 감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지고 해보고 느껴보는 시작이 있거나 머리가 아닌 정말 내가 재밌어서 몰입하는 시간을 갖거나 설렘과 재미, 활력이 샘솟게 되는 긍정적인 시작이 있대요. 마음이 어지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던 분들, 불안정한 심리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합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번님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조건 알게 될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결심한 방향이 생길 거거든요.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라고 한다면 관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펜타클 6번도 나왔나 봐요. 이 펜타클 6번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는 거지만 나의 감정이든 시간이든 금전이든 당장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능력을 너에게 쓸게 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게 금전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어떤 위로를 하거나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금전을 주든 고마운 마음을 전하든 동력이나 동기부여를 주든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다시 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다시금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계약이라든지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시작되면 쭉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게 되면 물질적으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감정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관계의 형성이라 볼 수 있어요. 연애로 본다고 하면 단순한 연애, 그냥 딱 연애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서로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서로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이라고 한다면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 하고 딱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도 돈을 벌고 그 사람도 이익을 보는 이런 식의 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느낌이 든다. 괜시리 불안감이 있고 답답하고 생각은 많아진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하나 좀 다듬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런 시간을 갖는 다음에 나아가 보셔라. 그러면 더 좋은 시간들과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해야 하는 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영상 보는 시점으로 필요한 조언을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것에서는 컵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의 마음과 생각에 행동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표정과 생각, 언어를 전파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믿고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잘 될까? 과연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난감해지면 어떡하지?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이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잘 지내고 싶어. 앞으로도 잘 해나가고 싶어. 그럼 잘 해나가는 행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컵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시작해봐도 돼. 시도라도 해봐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는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알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1번님이 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패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행동도 편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의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갖춰놓은 다음에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과거는 좀 내려놓고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를 위한 일을 향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되려면 이렇게 행동해보자. 그럼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 매달린 남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것에서 매달린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칼만 갈고 닦으면
무기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생각과 대비, 대안은 마련해 놨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돼 버린 탓에 고립될 수가 있다. 진짜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용기를 갖지 못해서 또 흘려보내버리는 놓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번님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거나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질 때에는 꼭 시기를 보면서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때가 왔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거나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꽉 잡으셔야겠다. 그때는 컵기사처럼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는 또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컵기사처럼. 컵기사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죠. 나 위험한 사람 아니야. 나 해끼치는 사람 아니야. 이걸 보여주면서 다가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지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는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1번님이 행동할 때는 꼭 이렇게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시작과 전환점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너무 오래 갖다 보면은 어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놓칠 수 있겠죠. 아니면 늦게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무 겁먹지 말고 움직여 봐야겠다. 너무 생각만 했다. 이제는 좀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를 좀 전환시켜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카드의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우리 1번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자, 역방향으로 카드가 떴네요. 지금 1번님은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지만 뭐 새로운 시작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전환하고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익숙한 상태에서 안주하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막혀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지만 1번님이 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시거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을 수도 있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꾸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 지금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은 너에게 맞지 않아. 너가 지금 잡고 있는 그 감정들 너에게 필요 없어. 변화가 두려울 수 있지만 머무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여 보자. 삶을 가볍게 정돈해서 나아가 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서서히 열면서 천천히 가보라고 해요. 될까? 되겠지?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왔음을 이제는 진짜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가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컵기사처럼 우리 1번님이 갈 수 있겠죠? 이미 결과적으로도 컵 시종이 등장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1번님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고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소리 조금 날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번님들 현재 상황부터 보면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2번님은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것이 지금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지금 맞는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좀 신중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황을 관찰하고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을 잡는 것에 애쓰고 있거나 외부 자극을 줄이고 균형을 좀 잡아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조급해지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잡아가면서도 외부와의 균형도 놓치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황이든 관계든 협상하고 조율하고 화합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소화해 나가고 있다.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지금 상황을 잘 유지시키고 이어가기 위해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잡아갈 수도 있겠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하면서 기존의 상태를 더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소드 2번이 들어와 있다는 건 갈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맞는지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발전하고 싶은 만큼 발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불안감과 두려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2번님들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현실과 타협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답답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조율하고 조화롭게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또 자리에 앉아서 칼을 균형감 있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추진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갔었을 때 잘 될 거야.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뭐 이걸 선택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걸까? 더 개선될 수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나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포기를 해야 하면 또 그것도 아쉬운 거죠. 그래서 무엇 하나 좀 확신 있게, 명확하게, 좀 뾰족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느낄 수 있겠다. 답답함, 불안감,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지만 2번님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겪게 될 운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겪게 될 운명은 펜타클 에이스.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다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던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 직업, 주거지, 성과, 거래, 계약 아주 현실적인 것에서 손에 잡히는 기회와 이익을 얻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간 노력해오던 것이 있다면 수확을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단단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셨다면 현실적인 시작과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펜타클 에이스는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단계예요. 능력이든 자원이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욕심을 내고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될까? 마법사 1번이 등장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 열리면서 이제 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상황을 오히려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만들어 가려고 꾸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에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펜타클 에이스를 새롭게 뭔가 만들어 간다?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간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펜타클 에이스는 이번님들에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것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내거나 나의 가치와 존재를 입증시키기 시작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거나 뭔가 나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해서 도전하고 나의 길을 좀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까? 데스입니다. 데스는 또 다른 스텝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거든요. 여기서 무엇이 끝날까? 첫 번째로는 무언가를 모두 정리하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왔던 문제나 어려움을 끝내거나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 규칙, 관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쌓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지우고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의식으로 갈아 끼우게 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쌓아왔었어. 근데 살다 보니 또 그게 아니더라. 이게 맞더라. 이런 게 나에게 어울리더라.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일 수도 있겠고 뭔가 나의 관점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변화되는, 갈아 끼우게 되는 끝과 시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무엇이 시작되는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거나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마음, 정신으로 탈바꿈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다워. 나는 이게 맞아. 라고 확신이 드는 방향, 목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시작이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회사가 잘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잘 맞아. 뭔가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의 전체를 찾았다기보다는 그 정체성의 일부를 찾아내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시도하고 성장하려다 보니 조금씩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나의 성향이든 일하는 방식이든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나의 삶의 구조를 직접 설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이 지시하는 대로, 남이 만들어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기준으로 삶을 다시 구축해 나갑니다. 아니면 내가 찾은 정체성으로 인해서 근거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겠죠. 즉, 정체성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성공, 안정, 인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돈, 직업, 인간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성과나 이익이 바로바로 나오거나 노력한 만큼 얻게 되거나 그러니까 재물과 안정적인 위치 모두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지금 이번님들은 정면 승부를 내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가려면 모두가 생각하는 정답으로 가기보다는 요령과 효율을 중요시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쉽게 해버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조금 내려놓고 가는 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것보다는 이게 나에게 더 유리한가? 더 빠른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카드 그림을 보면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칼 하나를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모두 가지고 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가는 선택을 했어요. 이건 이 인물이 7개를 모두 가져갈 체력과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간 것입니다. 즉, 덜 가져갔지만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이처럼 하나쯤 놓쳐도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어 라는 유연함과 전략이 지금 2번님들에게 필요해요. 7개를 모두 가지고 가려 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패할 확률을 낮추는 계획을 선택하니 장기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 뿐더러 이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2번님들도 이렇게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꾀를 부려서라도 요령을 부리셔야 된다. 이게 맞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현실적인 이익과 안정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소드 7번의 행동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완두 9번. 완두 9번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야 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2번님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쭉 가야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길이래요. 끝까지 버텨야 하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길이죠. 그래서 요령을 부리면서 좀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적이고 누가 봐도 맞는 방법,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쉽게 해버리는 행동이지만 오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라. 그런 방향을 선택해라.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도록 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도록 그런 인내하는 힘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좁은 길이지만 묵묵히 한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하던 장소에 도착한다는 것이고요. 당장 오르막길이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완두 9번은 완성 직전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10번이죠. 완성 짓고 매듭 짓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것이 직전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 길 끝에는 분명 2번님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력은 하되 끝까지 버티기는 하되 변칙을 좀 쓰시더라도 유연하게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좀 노력을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드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카드는 우리 2번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소울메이트. 카드는 2번님들 주변에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할 때 성장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냥 더 편안해지는 사람. 나를 막 고치려 들지 않고요. 그냥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미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와 가까이 지내세요. 그 관계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과거를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너무나 쉽게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거나 버티고 버티는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렷하게 알게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의 타고난 부분도 알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가까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여정이 너무나도 쉽고 재밌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책임감과 의무감보다는 좀 즐거움, 만족감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거나 과거에 바빠서 하지 못한 일을 좀 지금에 와서야 충분히 누리고 있거나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음미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살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이전에는 무언가에 얽매여서 좀 힘드셨거나 어떤 직업, 관계, 상황, 어떤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더 맞는 가치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다.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변하고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가고자 하시거나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기 전 한 단계 쉬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길로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우리 3번님들에게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좋은 그런 꿈과 이상, 목표가 있거나 의욕을 갖게 할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의 무의식 속마음을 보면요. 아주 깊은 곳에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나뭇가지를 10개나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해야 할 일이 10가지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활동해야 되는 일도 있고, 내가 해줘야 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많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서 압박감이 생긴다.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번님은 어떤 압박감, 책임감, 부담감이 있지만 이것을 조금 잠시 잊기 위해서 너무 여기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한 단계 쉬고 갈 수 있도록 휴식과 회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 3번님이 앞으로 겪게 될 운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핵심인 것 같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야만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3번님은 나의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의 책임을 다하거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아주 성실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해내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해내가면서 디테일과 완벽함에 신경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보단 질에 우선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안 나는 상황에 스스로가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느라 진행이 느리거나 생각과 고민이 점점점 많아지거나 아니면 성과가 더디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행동력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루하고 루즈해지는 흐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3번님은 이 계획대로 하면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이대로 진행을 하면 내가 만족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 카드로 봤었을 때도 컵 8번이 등장을 했죠. 계획과 목표는 있지만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마음으로 이전과 다른 것을 좀 추구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계속 유지할 수는 있지만 계획이나 방식, 방법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표로 내가 전환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화를 추구하거나 떠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화 이후에 새롭게 맞이할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7번이 등장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꿈, 이상, 가능성, 계획, 목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현실에는 아직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다듬어가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현실로 만들지, 어떤 꿈을 내려놓을지, 또 어디에 집중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가지고 가면 속도가 안 나요. 하나만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면 속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생각하거나 단번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를 붙잡고 하나씩 올라가기 위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릿속에 많은 옵션, 정보, 아이디어,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합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하기 위한 시간들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사용해 볼까? 어떤 게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일까? 어떤 게 나에게 좋은 아이템일까?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된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선별하고 가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을 위한 전략을 설계하게 되는 게 우리 3번님들에게 들어올 변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으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으로 정면 승부를 내기에는 3번님이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진행을 하기보다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빨리 보는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 3번님들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쯤 놓쳐도 무언가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결과만 좋으면 돼. 뭔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쉽게 해버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내려놓고 간다거나 이게 맞는 방법인가 라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더 유리한가, 더 빠른 방법인가를 중점으로 움직이신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카드 그림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칼 2개는 버렸어요. 완벽하게 모두 가지고 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이 인물이 7개를 모두 가져갈 체력과 시간, 여유가 없다. 조건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가져갔지만 뭔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은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3번님들이 진행을 해봐야겠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디테일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전보다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들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완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완드 기사는요, 행동, 도전, 모험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벼르는, 활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최종적으로 3번님의 모습이라면 일단 무모하게 도전해 보는 모습이다. 짧은 기간 안에 성취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 없어도 뚫어버리는 그런 강한 의지가 발산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직하게 정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드 7번의 방법이 통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애쓰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진전이 빨라진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성장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과 변화, 변동을 주고 싶었던 분들에게도 좋아요. 자기 성장과 새로운 방향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계획대로 해왔던 대로 간다면 체력적인 소모와 에너지의 소모가 크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3번님들도 스스로 원하는 결말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추진력을 올리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거창한 계획보다는 좀 스피드가 있는 계획으로 수정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3개월 안에 이렇게 한다. 다음 주까지 완료시킨다. 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기존의 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과 다른 성장, 발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번님의 운명은 이동과 변화, 그리고 빠른 속도에 대한 이슈가 클 것 같습니다. 목표를 바꾸든 계획을 수정하든 어디론가 향해서 움직이든 어쨌든 기존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바뀌고 수정하고 결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길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으로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들을 우리 3번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성들이 그때그때 보일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디면 보이고 두 걸음 내디디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면서 계속 발견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계속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으로 우리 3번님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펜타클 9번이다. 9번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기보다는 오로지 나의 일과 계획, 생활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나에게 시간과 금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리고 추가하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본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본다.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잘자잘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될 것 같다면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레벨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이 펜타클 9번의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완드 6번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드 6번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면서 이루는 승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승리다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나의 편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중의 인기,
대중의 인정, 이런 것도 되고요.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거나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길이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 대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인정과 응원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길을 우리 선배님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존재가, 나의 메시지가, 나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함께 가는 흐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두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우위를 점해야겠죠.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의 장점을 어떻게 더 키워야 되는지, 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반응을 보일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놓는 게 핵심이 되겠죠. 3번님들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보이는 순간 성공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당당히 앞에 나서도 되는 실력과 능력을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3번님은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이고 세상은 3번님이 목소리를 낼수록 움직이고 변화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서 계획하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드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카드는 우리 3번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요? 풍요와 만족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3번님의 현재 모습은요. 이미 충분히 괜찮은데도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거나 행복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불편하다던가 이대로 괜찮다라는 그런 허락을 쉽게 하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노력해왔고 많이 애쓰기도 했고 잘 버텨도 왔는데 그 달콤한 휴식,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님은 더 나아가야만, 더 잘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의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행복은 성과와 성취가 아니라 감각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먼저 느끼는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끌어올 것이다.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정말 많은 것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만족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부터 충분히 누리고 가보자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야 다음 행복도 또 다음 행복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 두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떤 게 나에게 즐거움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일,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바로 도전하고 실행하기보다는 기반을 다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 방향성을 먼저 세우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 일을 꾸려나가기 위해 현실을 다루고 있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패 없이, 변수 없이 가고 싶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전략을 먼저 짜야 돼. 당장의 변화보단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지금 수정해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제는 이미 세워진 체계, 법, 규율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자신의 틀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태도가 강하고 변화보단 질서 있게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4번님들도 혼란보다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우선시하고 있고
정돈된 방향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장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추가하는 계획으로 간다던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선 안에서 시도를 한다던가 뭔가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시작을 미룬다, 안 한다, 배제한다 이게 아니라 시작을 하되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요. 나의 일이든 방향이든 관계든 나의 삶을 더 깊게 좀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황제는요. 자기가 어떤 힘듦이 있든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든 그것을 잘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인지 사실 잘 몰라요. 무던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풀어내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일은 진짜 잘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은 진짜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잘 꾸려갈 수는 있는데 감정을 다루는 것을 조금 어려워한다? 미숙하다? 어설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것을 깊게 다루고자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내가 왜 우울할까? 내가 왜 불안할까? 나는 지금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의미, 진짜 욕망을 알아가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뿌리를 바라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결이 아니라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일시적으로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나와 맞는 일인지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깊게 탐색하고 성찰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다. 내면의 동기를 탐색해 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깊은 걸 들여다보면서 내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중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탐색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4번님들이 겪게 될 운명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운명에서 완드 10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행동이 10가지나 쌓여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다,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 내가 해줘야 되는 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들도 많다.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어서 책임감과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고 또 무겁다 보니 어때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겠죠. 해야 할 것들이 동시에 많으니까 속도가 안 날 수도 있고 너무 깊게 무겁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손댄 게 너무 많아서 진행이 더딜 수도 있겠죠. 게다가 우리 4번님들을 보면 기존의 것을 병행시키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상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상태인 거예요. 지키면서 가다 보니 체력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내가 선택한 것을 겨우겨우 붙잡고 가고는 있지만 이미 한계인 상태라는 거죠. 또한 외부 상황이나 여건에서 감당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있고 별개로 선택한 일도 있고 외부의 사정들도 있잖아요. 목표를 쫓고 있는 과정에서 신경 쓸 것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군분투하느라 버거운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특히 4번님들 성향도 마찬가지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크시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거나 모든 것을 나의 계획대로 진행해야만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압박감과 책임감이 많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였다라는 거예요. 비운 게 아니라 계속 추가됨으로써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는 상태일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처리하려다 보니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일단 4번님들이 거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들어오는 변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4번님들이 어떤 변화를 겪냐면, 새로운 이익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꾸려가고 정리할까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나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익에 너무 급급했구나. 너무 빨리 가려다 보니까 지금 내가 힘들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더 핵심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내가 가진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외부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나의 관계, 경험, 기술, 자산을 정리한 후에 체계적으로 다듬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정리하는가?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 너무 많은 계획들, 너무 많은 것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시도들, 핵심만 남기고 정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늘 해왔던 계획들, 늘 해왔던 방식들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걸까? 이거는 단순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4번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획과 방식, 계획, 기대한 시나리오를 갈아엎게 됩니다. 단순히 보류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가정한 전제가 잘못됐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려운 타이밍에 억지로 시작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반을 다진 후에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의 동전을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 잘 병행해 가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거나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되는 흐름을 탄다거나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굴려가고 있다. 무언가를 확장시키고 크게 도약하는 건 아닌데요.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함께 유연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을 갖게 되거나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갖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덜어냈더니 나만의 방식과 리듬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4번님들이 억지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내는 것보다는 좀 비우고 덜어내고 다듬고 다시 출발하면 제대로 해볼 수가 있다.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4번님들이 해야 할 행동, 그리고 가야 하는 길,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알아볼게요. 0번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1번 카드가 나왔으면 시작해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라. 근데 0번이잖아요. 무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워진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새롭게 시작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워내고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다. 그때 새롭게 출발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과 계획은 우리 4번님들에게 제한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예 지우고 리셋해서 새로운 방식, 방법으로 접근하면 가능해질 겁니다. 즉,
새로운 시작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비우고 정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시작해도 어려울 거다. 그치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시작한다면 그 길은 너무나 재밌고 즐거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매듭 짓고 마무리 짓고 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이미 끝난 일,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된다. 세 번째, 예전에 잘 풀렸던 방식들, 내가 잘 해왔던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 새로운 시작에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챕터가 끝났으면 나의 일들도 방식도 계획도 끝나야 돼요. 근데 계속 가지고 가면 발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했었던 방식은 그 시기에 유효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일까? 완드 여왕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매력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스타일을 자신 있게 보여준다거나 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타인을 매료시키거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했던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들을 끌어당겨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또는 완드 여왕은요, 삶이든 관계든 주도하는 인물이지 끌려가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만 우리 사번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저런 게 유행이네? 요즘에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잘 통한데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끄집어내고 보여주고 극대화시키네.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그냥 내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다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더 반응하고 개성 있다고 생각하고 4번들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대로 보여줘라.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주변 유행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말고 나대로 보여주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4번님들도 주도적으로 좀 더 카리스마 있게 상황이든 관계든 일이든 이끌어 가야 된다. 내가 선두에 먼저 서야 된다. 이게 가장 낫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4번님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준비가 됐다면 주도적으로 행동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각과 신념을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 내가 추구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어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를 대담하게 드러내 보시길 바랄게요. 분명 4번님들은 자력적으로 해내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가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메시지 뽑아볼게요. 카드는 우리 4번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요? 지금은 노력을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나 이미 지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 버겁고 열정을 갖고 임하려고 해도 의욕이 떨어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고 또 성과가 안 나오면은 바로 무기력해지고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킨 과거가 있어서 꼭 휴식을 취하고 가야 하는 상태이십니다.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되냐? 그냥 이제 누워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우리 4번님들이 그걸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쉬는 것보다는 새로운 루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 카드에서도 일상의 소소한 일을 하면서 뭐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작은 일들을 하면서 충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이란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를 하고
책을 읽고 식사를 하는 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응을 응시해도 좋고요. 바보 같은 농담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소한 일상인데 이것이 4번님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말 매우 간단한 일이고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소소하게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분간 4번님들은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의 꿈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저 꿈을 이루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까? 지금 계획과는 왜 맞지 않는 걸까? 왜 통하지 않는 걸까? 지금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설거지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진짜 시작이 되고 또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4번님에게 이 리딩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우리 4번님들 큰일, 큰 사건, 큰 성과 해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잠시 멈춰서 재정비, 휴식하고 재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 드실 거고 균형도 되게 잘 잡고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하는 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